김영주 의원님, 네. 이 두 분이 이 전격적으로 이제 회담에 합의를 했잖아요. 네.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우선은 그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형이기 때문에 본인은 대통령과의 차별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실용적인 노선을 얘기하고 민생에 더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어떤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요. 마침 뭐 검투세가 굉장히 본인이 굉장히 잘 아는 문제인지 어떤지 모릅니다만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누구든 나와서 1대1 토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본인은 먹사니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민주당은 아직 이념에 젖어 있는데 본인은 이제 대선 후보의 생각을 먼저 앞서 나가다 보니까 중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속 문제라든지 종부세 문제라든지 검투세 문제에 대해서 또 그분이 그 부분에 이재 부분은 굉장히 밝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실용적인 노선을 갖고 있다. 그래 둘 다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어떤 분위기가 됐다라고 보고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 같고 그런 수순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오랜만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좀 창구를 다양하게 갖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최상병 특검법은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내고 검투세라든지 또 지구당 부활 같은 문제는 이 당 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 하고 25만 원 부분은 정책위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구분해내면 의외의 성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왜냐하면 민생이 굉장히 급합니다. 기싸움하고 뭐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뭐 대통령하고 더 큰 틀에서 만날 일이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뭐 3자 회동이든 뭐 1대1 영수회담이든 제안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면 좀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오랜만에 유익한 국회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진수 의원님은 좀 성과가 날 수도 있다고 좀 기대를 하십니까? 지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저는 조금 왜냐하면 제가 여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적합할 텐데 저는 이게 이번 회담은 약간 기싸움적인 성격이 강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국민을 위한 의미 있는 그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회담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생각은 이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회담하는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이거는 그냥 약간 그 지나가는 그런 회담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보면 그 이재명 대표는 먹사니즘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중도 쪽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정책 기조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그 민주당 전체 분위기하고는 좀 다른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장악력이라든지 그걸 보면 그 격차는 뭐 그 차이는 얼마든지 좁혀질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 대표 쪽이죠.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보면 과연 뭔가 이 야당 대표를 상대해서 가서 뭔가 결과물을 얻어와 가지고 당내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장악력이랄까 당내 기반이랄까 그런 게 아직은 약해 보여서 그 한동훈 대표는 당 구성원들이 이 권한을 충분히 뭔가 결정하고 돌아올 만큼 이 권한을 충분히 위임받았는지가 조금 의심스러워 보이고 그렇다고 또 용산의 대통령을 설득시킬 그런 분위기도 아직은 아니어서 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가지는 어떤 당내 장악력이라든지 뭐 설득력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이번 만남은 그냥 기싸움 정도로 그치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더 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만남은 그냥 약간 기싸움 정도로 지나가는 회담 정도의 그 모습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신문 이제 만평을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1급 체제를 이제 완전히 굳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높은 단상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그 모습이었고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이제 만화에서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이제 너덜너덜해서 줄로 매달려 있는 일종의 이제 퍼핏 같은 결국은 그 당내에서 이제 뭐 세력도 이재명 대표처럼 완벽하게 구축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용산과의 어떤 이제 거리감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댓글 보면 이재명은 정치 99단인데 한동훈 대표 이제 정치 초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런 글도 올려주셨거든요. 우리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아까 분석이 비슷하게 동의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가진 위상이나 당내 힘이나 이런 거는 뭐 일사불란 그 자체로 이제 정리되어 있는 상태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내에 약간 이견 그룹이 있는데 문제는 뭐 그 지지자 이제 그 당원들로부터 지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당 대표가 됐고 그래서 두 사람 다 이번에 이런 전격적인 회담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으로부터의 상대적 독자성도 확보하면서 당내 리더십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만약에 여기서 뭐 지구당 부활이라든지 이런 식의 정치 개혁의 영역, 정치 개혁의 영역은 합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세상명 특검법인데 이 문제는 이제 원내대표하고 기싸움을 좀 해야 될. 그러니까 만약에 합의를 해온다면 당내 관철할 수 있느냐 문제하고 그리고 만약 합의를 못 해오면 혹시라도 또 뭐 이런 정치 공세에 좀 시달릴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어서 리스크 측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더 있지만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 어떤 역할이나 위상을 확인하는 그런 비틀머스 시험지 형식의 어떤 회담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큰 뭐 성과를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안 맞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거고 사실상 이런 그 어떤 이 양 그 정당의 대표들은 구체적 그 어떤 사안이 있다면 양보할 거 양보하고 얻을 거 얻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정리가 안 되는 상태라서 그냥 상견례 이번에 이제 첫 상견례다 이렇게 보이고 향후에 이것을 정리해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로 그래서 실제로는 알맹이는 별로 없는데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그런 정도의 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윤진 대표 이제 그 한동훈 이재명 이제 두 분이 만나면 이제 기싸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초반에 이제 언론에 이제 오픈을 할 거 아니에요? 주고받는 이제 말들이 있을 텐데 그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만나면 인사하고요. 그다음에 각자 모두 발언 조금씩 하겠죠. 공개 발언, 아니면 비공개 발언을 할 텐데 제가 예상했을 때 공개 발언에서는 일단은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협치 그리고 야당으로서의 어떤 국정에 대한 원활한 협조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좀 더 거대 야당으로서 더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했던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전 발언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아예 그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현안들 예를 들어서 25만 원 지원금이라든지 방송 3법 4법 뭐 관련된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뭐 100번 1000번 만번을 만난다고 해도 협의가 되진 않을 것 같고 결국엔 두 대표가 어느 정도 접점이 있지만 그 접점에서 이게 엄청난 불꽃이 될 수 있는 폭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금투세랑 그다음에 제3자 추천 한동훈 특검인데요. 그 최상병 특검인데 각자 상대편으로부터 나는 이런 것까지는 얻어냈다라는 정도의 그 생생을 내는 정도는 저는 이번에 맞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한테서 금투세에 대한 우려사항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어쨌든 최혜병 특검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다라는 건 내가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기싸움을 하면서 앞으로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최혜병 특검으로 서로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명분을 서로 쌓고 나오는 회담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런 이제 댓글들을 주셨는데 재밌는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번에도 또 A4 용지 들고 돌출 발언 하나. 이건 약간 코믹한 의견을 주셨고 반면에 이제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는 용산 아파트에서 벗어나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또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또 여야 수장이 세워졌으니 이제 물꼬는 탔다. 지금부터 가장 치열하게 싸울 때다. 민생을 놓고 싸워라 이런 뜻으로 주신 글 같습니다.
정치권 이번에는 입으로만 말고 제대로 민생 챙겨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말뿐인 회담도 이렇게 뻔해 보인다. 두 정치인이 국민을 졸로 봐선 후폭풍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제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 좀 뼈 빠지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일요일 날 하는 겁니까? 휴일에도 일한다는 티내는 건가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동훈, 이재명 한동훈 두 사람이 현재로서는 여당과 야당에서 이제 차기 대선 경쟁에서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졌는데 이제 대선이 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선거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민생을 고리로 해서 그 중도층을 이제 전장으로 선택했다 이런 데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제 한동훈 국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 그런데 이제 격차 해소는 그 보통의 경우에 이제 진보 정당의 어떤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좌클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표 수락 연설에서 멈춰선 성장을 회복하겠다. 지속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 보수의 트레이드 마크인 성장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중도 외연 확장을 방향으로 해서 차기 대권을 향한 경쟁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자, 이제 중도 쟁탈전 진수현님 이건 뭐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대선 전초전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민국 정치의 역동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앞으로 2년 반 남은 대선에서 이 두 분이 본선의 후보로 경쟁할 수나 있게 될런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 찬물을 끼워서 마크가 있고요. 앞으로 선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10월에 살짝 또 중간에 선거가 하나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근데 이제 호남에 있는 선거 결과야 뭐 뻔하니까 그렇다고 쳐도 부산의 구청장, 금정구청장 다시 뽑아야 되고 인천 강화 쪽에 또 거기는 시장인가요? 군수를 뽑아야 되는 고선거인데 고선거는 진짜 한동훈 대표가 이겨야 되는 네. 그런 선거인데 과연 그 내부 그 지역 상황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뭐 그런 선거가 하나 있어서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떨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제 대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그 최혜병 특검법하고 관련해서 그 당내 분위기를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원내에 그 제3자 그 특검 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거를 원내에서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자기 직을 걸고 자기가 원래 약속했었던 그거를 하려고 할 거다라는 그 시각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이 두 분이 지금 경쟁하는 또 중도를 놓고 경쟁하는 이 상황이 그렇게 뭐 앞으로 2년 반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경쟁의 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민생을 위해서는 이 중도 확장을 놓고 정책 경쟁을 하는 거는 그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 정책을 놓고 막 그 싸워라라고 아까 댓글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책은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싸우지는 말고.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진수현님이 이제 저희가 제목을 중도쟁탈전 대선 경쟁 시동 이렇게 뽑아봤는데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하여튼 열심히 경쟁하다 둘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찬바람 불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경수 복권 문제에 대하여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해서 자기 당내 지지자들 팬덤 정치 한번 가열시키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국민의힘 안에서 이 한동훈 대표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간당간당하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실제로 우리도 배신할 수 있지 않겠냐. 특히 이제 이번에 뭐 좀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충복들이 풀려나는 그 시점에 잘못한다면 대통령이 생각 한번 삐끗 잘못하면 한동훈 대표와 당의 반대에서 이번에 정치 복권 사면 없습니다 하면 그걸 다 온팡 한동훈 대표가 쓸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그라도 아나 오직 자기가 아는 것만 이렇게 찔러대는 펜싱 정치하는 사람 아니냐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훨씬 더 진수위원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고 반대적으로 저는 오세훈 시장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끝났습니다만은 85% 뭐 90% 가까운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10월 넘어가야 된다. 뭐 그때 되면 김경수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미국 민주당 보십시오. 해리스가 부통령일 때 어떤 후보로서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호감도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 이제 그런 데 대한 긴장도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중도 확장을 위해서 뛴다. 말이라도 민심과 실용을 생각한다는 것은 의미 있고 그래서 아까도 좀 긍정적으로 제가 얘기를 전개한 것은 그것까지 우리가 미리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다. 민생을 위해서라도 서로 간에 억지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격려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내용으로 보면 저는 좀 한심하다. 근데 뭐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하지만 전혀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건 다 검세 정책이에요. 그리고 정치가 할 수 있는 거는 조세 정책을 통해서 격차 해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만 해도 80조, 90조를 못 거뒀단 말이에요. 올해도 그게 예상되는데 뭘 갖고 격차 해소를 할 거냐. 옛날처럼 뭐 기업 총수한테 억지로 불러다가 격차 해소해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자기는 뭐 기본사회 얘기하면서 성장 얘기를 한다는 것도 앞뒤 안 맞는 얘기다. 그런 생각.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격차 해소나 성장 다 좋은 말이죠. 꼭 필요한 아젠다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책의 구체성, 일관성이 부족하고 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양당제이기 때문에 이 양당제 내에서는 상대 중간에 있는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이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각 당의 그 당원들의 질서, 당원들의 의식 이런 거는 완전히 이제 굳혀졌죠. 아주 그 센 맛으로 아주 상호에서 가장 매운 맛으로 이제 갔는데 중간에 순한 맛을 누가 먹을 것인가 하다 보니까 서로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내용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해서 좀 더 이렇게 지지자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이 그 문제를 잘 지적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충돌하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국가 비전은 기본 사회 아니겠습니까? 기본 소득 아닙니까? 이런 말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성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균형과 평등을 위주로 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안 맞는데 또 몇 개의 사안은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은 유연한 것처럼 당의 당원과 이런 완전히 그냥 그 자파스러운 당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은 유연한 걸로 가니까 바라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더십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가 비전과 리더십 이 두 가지 영역을 유권자가 볼 건데 리더십 영역에서는 완전히 줄 세우기로 하고 국가 비전은 본인은 왼쪽으로 해놓고 개별 정책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동훈 대표도 그런 측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내뱉은 최혜병 제3자 추천 특검 같은 거를 이번에 관철해가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데 아마 그것도 그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서 본인을 이야기하고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는 어떤
국민의 문법을 쓰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과연 실현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지도력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런 행태로 또 당의 그 국회의원들을 설득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은 강렬하게 확보했는데 국회의원들은 의심의 눈치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뭔가 중도 확장을 해가는 이 방향은 좋은데 과연 그것이 국민들이 말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서로 그냥 이미지 전략을 하고 끝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저 윤준희 대표 이제 최상병 그 3자 특검 관련해서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보 공작을 포함시키자라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도 이제 민주당에서 집어넣으려고 하면 예. 전격적으로 이걸 수용하는 식으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제3자든 제4자든 어떤 방식으로든 한동훈 그 최혜병 특검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국민의힘은 그 분열의 불길이 완전히 휩싸여서 전체가 다 타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보 공작 그 주장이 그걸 피해가기 위한 걸로 보세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보 공작을 넣든 뭘 넣든 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넣자.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제보 공작 문제에 대해서 매우 자신 있는 스탠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뭐 제보 공작을 넣자, 아니면 민주당이 낸 특검안을 철회해라, 이런 자꾸 뭐랄까요, 좀 잔잔바리로 자꾸 방어막을 쌓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민주당이 한번 훅 하면 이제 다 무너지는 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냥 대통령이랑 빨리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이 문제를 매듭 짓고,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면 철회해야 돼요. 과감하게. 어차피 못합니다, 한동훈 대표 이거 하다가는 정말 대통령이랑 완전히 갈라서고 거의 진짜 분당의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와요. 저는 그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그냥 한 번 창피하고 말자. 근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그 한 번의 창피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고 용기 있게 내려놓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아니, 민주당이 한 번에- 제보 공작도 포함해 받겠다고 했대요. 아니 근데 그 제보 공작을 받으면 그 제보 공작을 수사를 하다 보면 그 단톡방 나오고 로비 의혹까지 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상황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쯤에서 윤 대통령이랑 만나서 이야기한 다음에 네. 이걸 철회한다. 철회하는 순간 저는 한 번 창피하고 말 일이 아니고요. 대권 주자로서의 한동훈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자 해요.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25일 이제 두 분 회동에서 한동훈 대표가 리스크가 훨씬 큰 것 같습니다.